오늘 시승한 모델은 쉐보레 말리부 1.5 터보 모델입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여기 역삼동 한국GM 홍보실에서 출발해서 송도까지 도심이랑 고속화 구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생각됩니다. 지금 먼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일단 시트 포지션이 기존 국산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좀 낮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이 단점인 답답한 전방 시야나 이런 것들을 이 대시보드를 상당히 낮게 디자인해서 전방 시야가 상당히 튀어있는 그런 느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디자인을 보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취하고 있으면서 대시보드 중앙에 아이패드나 어떤 이런 태블릿 PC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서 최신 모델의 그런 감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그 옵션으로 제공되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음량이나 음질 면에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방에 보이는 이런 계기판이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 주변에는 그 쉐보레 브랜드 특유의 그런 에메랄드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배경 컬러도 갖고 있고, 특히 중앙에 보이는 정보 표시창은 쉐보레나 캐딜락 브랜드에서 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나 평균 연비, 주행 가능 거리, 공기압이나 이런 배터리 전압 같은 거를 보여주고요. 기타 오디오나 전화, 옵션 설정에 대한 부분도 눈으로 보면서 이 스티어링의 오른쪽에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센터페시아 중앙에 공조장치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시트에서 몸을 떼지 않아도 모든 버튼들을 다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터치를 지원하고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이런 전화 그리고 기타 설정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 대시보드 앞쪽에 그런 인조 가죽을 덧대서 이제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동급 모델에서는 최근에 선보인 SM6에서도 고급 모델에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일반 보급형 브랜드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점은 이런 크롬 같은 디테일을 상당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밋밋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송풍구를 보시면 송풍구를 따로 닫거나 여는 버튼이 없는데, 완전히 송풍구를 내리면 이 바람이 막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특정 송풍구를 막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히터를 틀 때나 에어컨을 틀 때 에어컨 바람이 직접 오는 걸 싫어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구간을 주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 1.5 터보 모델이라서 이제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높거나 에어컨디셔닝이 이 온도 설정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이들링 스탑이 작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시점에서 엔진이 완전히 정지가 돼서 연료를 좀 아껴주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솔린 모델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인 소나타나 K5 1.6 터보 모델에는 이런 아이들링 스탑이 적용되어 있지 않죠. 지금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지금 정숙성이나 진동 전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로 진동이 전달되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요. 일단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이 저속에서 좀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일부 이 거친 모습을 나타내는 모델들도 있는데, 말리부 1.5 터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운전석 쪽 도어 트림에는 이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는데, 독특한 것은 캐딜락이랑 거의 동일한 설정인데요. 시트 메모리를 2개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차 시에도 이 시트를 이동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거의 캐딜락에서 좀 반응이 좋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지 않았나. 같은 그룹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체 구간을 만나는데요. 40km 전후로 이제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또 유용한 아이템이 이 말리부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지금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왼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을 킨 다음에 세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속도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규정 속도인 80km에 맞춰 놓으면 지금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와 함께 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런 정체 구간에서 피로감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승차를 이용할 때 이 정체 구간을 만나면 자주 이용하는 아이템인데요.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스티어링 휠을 꼭 잡아야 되는 부분 꼭 필요합니다. 단지 이제 보조 장치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카메라와 센서가 유기적으로 동작해서 앞차와의 거리에 따른 이 속도 조절 부분은 상당히 신뢰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대형 트럭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차간거리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리인데요. 가장 짧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답답하지 않고 다른 차들이 자주 끼어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거리가 아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거리까지도 지원한다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늘리면 앞차와의 거리를 살짝 띄우고요. 이제 이 거리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거리 조정 기능은 이제 전방 추돌 경보 장치와 어떤 긴급 제동 장치도 함께 연동이 됩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을 살짝 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이 차선을 잘 유지해 나갑니다. 지금 저 계기판에 보시면은 양쪽 차선을 표시하는 장비가 녹색으로 들어오면 양쪽의 차선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실선이나 점선 구간에서도 이 차량을 차선 내에서 잘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양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티어링 휠을 완전히 풀어놓지 않고 부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차선 끝까지 차가 이동했을 때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차선 중앙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차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좀 잡아줬고요. 이런 정체 구간을 자주 만나는 국내 도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동작시키면 이 연비 부분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하는 것과 달리 이 시스템이 최적의 연비를 좀 맞춰준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약 70km 전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18km 정도
고저차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편차가 있지만 18km 정도의 연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유지 보조 장치가 켜져 있는데요.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선을 바꾸면 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가 조금씩 움직이면 저 계기판에 있는 그 차선 표시 장치가 주황색으로 변경되면서 스티어링 휠에 개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차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오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커브 구간인데 뭐 차량은 전혀 차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뭐 운전자의 부주의나 이런 잠깐 뭐 딴 데를 볼 때 스스로 이제 경보를 해주지 않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느껴지는데 이런 조향에 대한 감각이 뭐 자연스럽게 개입하고 그 개입의 정도도 무난해서 상당히 좀 안전장비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00km를 약간 상회하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행에 대한 안정감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승차감도 잘 살려내고 있으면서 차가 뭐 뜨거나 불안하거나 어떤 가벼운 그런 좀 고속주행 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대부분 억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쉐보레 브랜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고속주행 시 안정감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급 경쟁 모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뭐 세간에 말이 많았던 그런 어떤 렉 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냐 아니면 뭐 컬럼 타입 스티어링 휠이냐, 그 중에서 이제 좀 고급형 버전인 렉 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향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유압식이랑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런 직진에 있어서의 직진성 혹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좀 감았을 때의 이런 조향감이나 복원력들이 뭐 유압식 스티어링 휠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고 출력 면에서는 기존 2리터 중형 세단들과 큰 뭐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최대 토크인데요. 1500rpm부터 25.5kgm의 이런 토크가 발생되는데 이 수치가 뭐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2700cc 모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영역에서의 2000rpm 전후의 그런 일산주행 영역에서 굉장히 이 두툼한 토크감으로 인해서 차를 이렇게 경쾌하게 견인하는 느낌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좀 강하게 밟는 상황에서는 이 3000rpm 부분에서 이제 가속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그런 출력 감각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rpm에서 4000rpm 요 사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월 가속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구간에서의 가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기존 2000cc 중형 세단의 그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감각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어떤 경쟁사의 1.6 터보 모델이 기존 1.6 엔진의 고출력 버전을 조금 디튠해서 나온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말리부 1.5 터보는 처음부터 어떤 기존 2000cc나 2400cc의 그런 중형 세단 파워트레인을 대체하도록 개발된 엔진이라서 이런 매끄러운 주행 감각이나 이런 소음과 진동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가속을 끌어내는 구간에서는 뭐 2.0 터보 모델처럼 아주 파워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혀 답답함이 없는 그런 매끄러운 가속을 그리고 꾸준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쉐보레 브랜드의 신형 중형 세단 말리부 1.5 터보 모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차체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완전한 신차인데요. 특히 1.5 터보 모델의 그런 파워트레인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 정속주행 시의 연비나 시내주행에서의 이런 아이들링 스탑으로 인한 연료를 아껴주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어떤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있어서 중형 세단 중에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위치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간단한 차체를 바탕으로 한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은 기존 말리부 역시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형 말리부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1.5 터보 모델 그리고 이런 현재 적용된 6단 자동 변속기는 어떤 밸런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나 편의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번 이런 신차 출시로 인해서 경쟁 모델은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